네, 여당이 꺼내든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이슈 굉장히 뜨겁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위까지 만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번에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특위위원장 어떻게 발탁이 되신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학 박사이고 네. 또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추진력, 제가 저희 지역이 부산 사하을인데요. 네. 저희 지역이 지하철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좀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 당시 시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반대했던 부정적이었던 그 사업을 사업 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잘 이끈 그런 사례들이 아마 전문성과 또 추진력을 좀 인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은 역시 이제 지하철 전문가지 않습니까? 지하철 연장으로 유명하신데 그러면 그냥 5호선, 9호선을 좀 더 개편하고 김포까지 이제 연장하는 걸 쪽으로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김포를 편입하는 쪽으로 위원장이 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보면 도시계획 앞으로 행정체제를 좀 대전환을 시켜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지금 나누어질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보면 초강력 시대, 초강력 시티 도시로 이렇게 지금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메가시티를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선진국들이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또 중국까지도 이 메가시티 육성에 적극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가들은 왜 메가시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지 또 키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판단들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강주를 잇는 저는 삼축 메가시티는 저는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국토의 효율성을 이루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김포 얘기 나오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이게 좀 가능성이 다 있는 건지 원한다고 전부 다 편입식을 갑자기 할 수 없는데 그 기준 같은 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그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이 오늘부터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도시 전문가들과 또 전문가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요 도시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위 정도 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도시 특히 서울의 도시 지수 순위를 국제 경쟁력을 저는 한 세계 5위권은 넣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로서 수도 서울이 세계 5위 최소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서울의 경쟁력이 또 국익에 저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들이 지금부터 짜여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진국가들처럼 지방 도시 중에서의 메가시티 부산과 강주를 메가시티화 시키 나가는 그런 작업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김포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도 편입 이번에 가능은 한데 일단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포만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5대 도시 또는 세계 최소한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가 지역 이기주의나 또는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걸 논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 체제가 있다면 효율적인 행정 체제로 저는 전환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이 지방 소멸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부산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제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이제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들면 대한민국 경쟁력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를 내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부산은? 그분들의 주장은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그냥 우리나라의 물론 수도로서 또 이렇게 보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좀 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그 강주를 비롯한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우리가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 즉 탑다운 방식은 저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요. 네.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거에는 행정가라든지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이걸 행정 체계를 바꿨다면은 지정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김포 편입의 이야기도 지금 그 지역민들 김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열망과 요구가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려면은 지역민들의 열정과 또 요구가 강하게 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반발했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이게 총선용 갈라치기 전략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눈초리를 보내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좀 쉬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위원장을 맡긴 이유는 이 추진력을 보고 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기극이다 이런 말을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사실 그분 계실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도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게 더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건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나누어야 될 만큼 지금 경기도가 너무너무 비대해진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를 오히려 저는 서울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초강력 메가시티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도시 계획 또는 행정 개편에 좀 밀려서 오히려 쭉쭉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민주당 의원분들이 특히 이제 김포 지역구를 이제 기반으로 둔 의원분들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 열고 위원장님을 향해서 이제 김포에 나와 석연하게 붙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허풍이 아니라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포 출마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답변 주신다면. 글쎄요, 그런 말을
그 쉽게 내뱉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책임 있는 공당이고 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은 네. 그 좀 좋은 정책, 훌륭한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이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 개편의 필요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다면은 저는 그 이것을 정쟁화시키지 말고 야당도 저는 국익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는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년여 혁신위원장이 이제 희생 얘기하면서 이제 2호 혁신안으로 뭐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얘기 했거든요. 특히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5선 중진이시잖아요. 물론 뭐 국힘에서만 계속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 내년 총선 중진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해야 된다, 뭐 험지 출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주장들은 저는 혁신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조금 더 좀 더 그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더 있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혁신안을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 잡는 게 매라고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와서 이기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특권 내려놓기 이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빠뜨리는 게 네. 저는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던 정치인들 또는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그거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과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한 그 혁신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사무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강시사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 번 더 뉴스 차례로 만나겠습니다. (2023) KBS